여러분 요즘 밥값 진짜 장난 아니죠. 예. 런치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밥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말입니다. 보복 인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와요. 야, 참 이 말을 들으니까 아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기업은 기가 찰 거예요. 보복 인상이라니요 이렇게 아주 막 큰 소리를 칠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것은요 근거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근거가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 대비 외식비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6월에 6%였잖아요. 그런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8%였습니다. 차이가 무려 2%포인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회적 거리 두기도 했고 그러면서 손님도 많아졌는데 왜 물가만 이렇게 폭등하느냐 이 이야기죠. 왜 외식 물가만.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실래요? 소비자 물가는 6% 올라갔는데 외식 물가 8%입니다. 음식 숙박 물가는 7.9%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4.8%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1.6% 올랐다는데 유독 외식 물가만 8%까지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왜 외식 물가만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외식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들의 음식표 가격 음식 가격표를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표현대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들이 해놓고 왜 나한테 덧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들이 해놓고 왜 나한테 덧보시냐고. 실제로도 말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부가 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서 경제를 다 망쳐놨잖아요. 잃어버린 5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를 망쳐놨잖아요. 그 바람에 물가가 다 올라가요.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정부에서 뭐 쉽게 말하면 탈원전 한다는 둥 또 그러면서 세금 올리는 거 그러면서 현금 살포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주요 채소류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무식하잖아요. 요즘. 여기에 감음도 겹쳤죠. 폭우도 겹쳤죠. 상추만 하더라도 248%가 올랐습니다. 오이는 210% 올랐습니다. 애호박은 143.8% 올랐습니다. 열무도 70% 올랐고요. 양파도 122% 올랐습니다. 배추도 75% 올랐고요. 시금치도 135%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가격 좀 올렸다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덮어씌는 모양새. 이게 최저임금은 누가 올렸습니까? 최저임금은 정부가 올린 거예요.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익위원들 아니에요. 27명이에요. 27명. 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말입니다. 이게 사용자 측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측에 9명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9명씩 27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공익위원 9명이 어디에 붙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들이 사용자 측에 들면 사용자 측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들이 근로자 편을 들면 근로자의 어떤 상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은 정부의 고용노동부 국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게 근로자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5%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세상 물정 모르고 말입니다. 자영업자 죽이기에 나섰다. 국민 죽이기에 나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랐습니다. 2019년에 10.9% 올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로 보면 50%가 더 올랐어요. 50%가. 그런데 여러분, 예, 이게 국밥 한 그릇이 8,000원 하던 게 12,000원 가나요? 12,000원, 50% 넘게 오르나? 안 올랐어요. 국밥 8,000원 하던 국밥이요. 지금 많이 올랐으면 9,000원이나 10,000원이에요. 9,000원이나 10,000원.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올리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 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예. 외식 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저는 이 외식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걸 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덤탱이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렇게 물가에 따라서 올렸지만 계속 돈은 적자가 쌓이거든요. 장사가 돼도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1분기 자영업자 부채가 960조 7천억 원입니다. 안 줄어들어요. 계속 늡니다. 지금 분기마다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대로 가면 2분기에 1,000조가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1,000조.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 되는 거예요. 1,000조. 그러면 2016년 대비해 보면 2배로 늘죠. 지금도 2배 늘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보복 인상이 아닌 거죠. 못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싶어 더 올리고 싶은데 손님이 안 올까 봐 못 올리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올까 봐. 제발 자영업자들에게 덮어씌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여러분 이 아이템 꼭 달아달라고. 예, 이 아이템 꼭 달아달라고. 우리는 올리고 싶다. 최저임금만큼 올리고 싶다. 최저임금 지금 5, 6년 만에 50% 올랐으니까 국밥도 한 50% 올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지금 외식업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이쪽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하루빨리 말입니다.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이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 현장 중심의 정책이 돼서 물가도 잡고요. 수출도 흑자로 이끌어내고요. 그러면서 민간에서 투자도 하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일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현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탁상공론으로 달나라식 경제정책을 또 펼친다면요.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지독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요. 비난의 강도가 더 커질 거예요. 잘할 줄 알고 뽑아줬더니 더 못하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